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이제 본격적으로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저희가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정적 분석이라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적 분석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 분석과 또 고급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기초 분석에서도 정적, 동적, 고급 분석에서 정적, 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용어나 프로그램에서 스태틱, 다이나믹 이렇게 할 텐데요. 이제 스태틱은 아무래도 이제 고정 형태 또는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동적은 아무래도 뭔가 실제 실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 저희가 해볼 거는 기초 정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이 과정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정적 분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적 분석은 쉽게 말하면 악성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악성 코드라는 것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거를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실행하면서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걸 실행을 해도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행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의미에서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바로 정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악성 코드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를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적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잘 알려진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도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웹사이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샘플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출생하면서부터 이제 고유의 정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소스 코드, 그러니까 즉 모든 실행 파일, 바이너리 파일은 이제 실행 파일로 처음 탄생을 하면서 고유의 값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해시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되면 얘는 원래 만들었던 오리지널 파일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악성 코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의 이제 정상적인 파일을 약간 변조하거나 또는 특정 부분을 이제 소스 코드를 또는 이제 패치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화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시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판단하는 게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이런 건 악성 코드더라라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에 특정 문자열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네트워크 접속하는 함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헤더에서 뭔가 이상한 오류 정보가 있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봄으로써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바로 기초 정적 분석의 주요한 사용 기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웹사이트로 제공이 됩니다. 자,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동적 분석 얘기를 했죠. 동적 분석은 뭔가 다양한 좀 전문가 집단, 소위 말하는 악성 코드를 잘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악성 코드를 실행하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인 걸 판별을 해줘요. 근데 그런 거를 내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컴퓨터에 오류가 일어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안전하게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뭔가 분리된 공간에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를 대신 분석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외에 바이러스 스캔이나 또는 조티.org 같은 바이러스 스캔 또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말 그대로 웹사이트니까 어때요? 웹서버에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되는 파일을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로드 시킨 파일을 거기서 순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초기 서비스는 거의 다 무료였거든요. 근데 왜 바이러스 분석을 무료로 해줄까요? 네, 얘 사이트도 일종의 악성 코드 샘플을 모으기 위한 사이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랑은 다르게 지금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가 어디에 회사인지 아세요?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네, 구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셋 수집 때문에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뭐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땐 구글 거 같지 않지만 실제 구글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악성 페이지들도 많이 있죠. URL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옵션들을 통해서 네, 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악성 코드 샘플을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보니까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뜨죠. 네, 53개의 악성 코드 탐색 엔진에서 얘를 악성 코드로 판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름이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탭이 있어요. 디텍션, 디테일, 릴레이션, 그 다음에 비헤이비얼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각각의 탭을 누를 때마다 이제 주요한 코드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가 되게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사이트 실습은 맨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이제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노트패드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 있죠. EXE, 뭐 카리큘레이터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 자료에 업로드된 악성 코드 샘플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올려보시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실습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나오는 그 방법은 코드, 소위 말하는 바이너리 파일이죠. 네. 바이너리 파일의 고유의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봤던 뭐 노트패드라든지 뭐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EXE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EXE 프로그램은 결국은 특정 제조사에서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리하게 오피셜하게 뭔가 컴파일을 해서 EXE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하는 순간 얘한테 고유의 ID 값이 이제 저장이 돼요. 그 대표적인 값을 SHA, SHA 값이나 또는 MD5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해시나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컴파일 될 때 일종의 기본 난수가 하나씩 생성이 되게 컴퓨터 시스템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래 한글을 이제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매해서 뭐 우리가 이제 오피셜하게 받는 경우는 이게 원본인지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또는 뭐 친구를 통해서나 또는 약간 이상한 경로로 받았어요. 그러면 아래 한글이 설치 파일이네 하고 더블 클릭을 할 게 아니라 이거 혹시 해커가 약간 악성 코드를 심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원본인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네. 이제 아래 한글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고유의 값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시 값이라든지 SHA 값이. 그럼 그걸 보고 검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검증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MD5나 뭐 SHA-2 관련된 게 있어요. 저희가 사용할 건 뭐냐면 WinMD5 Free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해시 값이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고 하면 해당 테스트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WinMD5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기본 해시 값에 대한 정보가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해시 검증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시가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 또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걸 보고서 얘가 악성 코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본과에서 변조됐다라는 변조 여부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조가 된 경우는 해시에서 걸러지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요 해당 사이트, 요 앞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실습은 저희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자, 여기 앞에 가셔서 요 위에는 아래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두 번째 주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떠요. 자, WinMD5 프리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와요. 예, 프리웨어 다운로드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마 zip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풀면 이제 그 EXE로 이제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추가적인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D5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컴파일하면서 되는 정보, 즉 MD5에 대한 정보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zip 파일의 경우의 값은 요거, 그 다음에 EXE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반을 해서 해당 MD5 값, MD5 프리 소프트웨어가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nMD5 프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압축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저도 압축을 풀어서 이제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요것도 말 그대로 해시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WinMD5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EXE를 한번 검증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EXE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널 파일의 값을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죠? 네, 여기다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오리지널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즈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방금 가져온 MD5 그 EXE 파일을 한 번 더 불러올게요, 그냥. 그러면 얘를 쭉 분석을 해서 기본 MD5 체크성 값을 얘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핏 봐도 같죠? 네, 같아요. 그래서 얘가 초기에 만들어진 버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숫자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나오면 verify 명령어 눌러주시면 matched라고 명령어가 뜹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사이트에서 받은 WinMD5 프리 프로그램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제조사에서 MD5 값을 제공하겠지만 우리가 만든 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EXE도 MD5 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추출해 보시고 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패치 배웠잖아요. 그래서 변조해서 저장하는 거. 카피 익스큐터블 파일 해봤으니까 그걸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시 값이나 또는 SHA 값, 샤 값을 통해서 파일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보실 방법은 문자열 검색입니다. 일종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는 주로 이런 문자열이 있더라. 악성 코드는 주로 이런 API를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최초의 브레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를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 제작자가 그 악성 코드에다 이름을 다 심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유료로 안 사는 거야? 이거 유료 라이센스야? 이렇게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좀 이렇게 그 사용자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문구 그런 것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한 API 함수를 쓴다든지 또는 특이한 그런 DNL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리버싱, 디버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코드상의 문자열이 어때요? 뭐가 암호화나 난독화가 돼서 바이너리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거 디버깅 거로 보니까 문자열 그대로 나왔죠. 헬로 월드도 그대로 나왔고 따따따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바이너리로 변형이 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게 이제 바뀌지만 또 문자열이라든지 약간 특징적인 몇 가지 정보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검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트링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스트링스라는 프로그램은 여기 주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트링을 수행한 결과예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스트링으로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쭉 명령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알다시피 우리가 디버거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아스키 코드로 읽는 겁니다. P 뷰어에서 보는 것처럼 아스키 코드를 읽으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구들이 나와요. 이거를 보고 아 이게 악성 코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읽는 방법은 아스키로 읽기 때문에 보통 아스키는 8비트 단위로 이제 바이너리를 끊어서 읽겠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일이 유니코드로 디코딩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16비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버깅 할 때 보셨던 것처럼 아스키는 그냥 쭉 붙어서 코딩을 했고 유니코드는 한 칸씩 이제 비워놨죠. 이제 알다시피 알파벳은 8비트에 다 표현이 됩니다. 유니코드로 쓰는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글자라든지 한자처럼 약간 복잡한 조합을 갖는 경우에 8비트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보고 아스키는 이제 8비트 단위로 끊어서 얘를 해석을 하고요. 유니코드로 됐다 그러면 16비트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 스트링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이 스트링 프로그램은 네, CMD 창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CUI 모드에서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창이죠. 명령형 프롬프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명령을 다 넣어주는 사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시고 나서 네, 저희가 조금 작업을 CMD 창을 불러서 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를 다운받기 위해서 여기 이제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소로 접속을 하면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네, 버전이 2.52로 나오고요. 네, 다운받아서 네,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64비트, 32비트 두 개 다 들어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어차피 호환 버전이기 때문에 네, 뭘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제 32비트 버전에는 써있지 않는데 64비트 버전에 아마 스트링 64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네, 다운받으시고 네, 계속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압축을 풀어서 설치하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스트링이나 스트링 64나 뭐 상관없습니다. 자, 쓰시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네, 그냥 창이 확 꺼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니까 이게 CMD 모드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신 그 창으로 가셔서 윈도우 탐색기로 가셔서 위에다가 그냥 CM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프롬프트 창이 뜨는데요. 네, 명령어 프롬프트 창이 어디서 뜨냐면 바로 이 스트링이 있는 데서 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dir, 우리 리눅스에서 썼던 ls랑 비슷한 명령어입니다. 이제 목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설치했던 이 스트링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링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스트링 스로 되어 있어요. 네, 굳이 exe는 안 붙이셔도 되고요. 윈도우기 때문에 대소문자는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스트링스라고 치게 되면 네,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 같죠? 여기에 파라메타를 적어 주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스트링스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노트패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트패드 32비트가 있네요. 요거를 한번 노트패드 말고 P뷰어를 한번 봐볼까요? 네, 조금 더 라이트웨이트 할 것 같아서. 자, 스트링을 쓰시는 방법은 스트링스 쓰시고 나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해당 exe 파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pview.exe 파일에 대한 스트링스를 보겠다.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쭉 뭐가 지나가죠. 네, 보시면 앞에는 뭐 거의 알 수 없는 글자 형태가 지나가져요. 스크롤 올리면 나오죠. 뭐 약간 캐캐캐캐캐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P 뷰어에서 봤죠. 이 P 파일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mg라는 스펠링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mg가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거 디스 프로그램 이즈 나 러닝 도스 모드 그건 없네요. 네, 윈32 프로그램이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예, 이 회사 정보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알 수 없어요. 네, 여기에는 아마 뭐 엔트리 포인트 값이라든지 뭐 섹션 값이라든지 뭐 타임 데이터 값 이런 게 쭉 있겠죠. 근데 쭉 내리다 보면 밑으로 가다 보서 거의 끝에쯤에 가시면 저희가 이게 프롬프트가 보이는 데가 거의 끝 지점이죠. 네, 이게 스트링스가 수행이 되고 난 끝 지점에 가면 그때부터는 이해할 수 있는 문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dll 나오는 건 우리 P 파일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동적 라이브러리 EXE들이 여기에 이제 주로 붙습니다. 뭐 커널 32 DLL은 거의 다 모든 EXE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로 끝나는 단어들 이거는 뭐냐면 네 바로 API 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프린트 F 문이라든지 뭐 C, Cout 이런 거 쓰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안 보여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썼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메시지 박스 함수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을 바로 쓰면 대부분 여기에 남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거 registry open key 뭐 이런 명령 왔죠? 그다음에 exit process 종료하라는 것 같아요. create file A 그럼 뭐예요? 파일 생성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악성 코드는 주로 이런 DLL들이 있더라. 이런 API를 사용하더라. 또는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 라는 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정적 분석할 때는 이제 굳이 가상 머신을 쓰진 않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샘플 파일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실 때가 있겠죠. 그러면 네, 해당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압축을 풀 때 암호를 물어볼 거예요. 암호는 네, 멜웨어입니다. 영어로 멜웨어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 때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알려진 악성 코드로 인식이 돼요. 실제 악성을 하진 않아요. 악성적인 행동을 하진 않지만 일종의 악성 코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V3나 뭐 알약이나 또는 윈도우의 디펜스 기능을 다 이제 오프로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몇 개의 샘플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압축을 풀어서 챕터 언더바 1, L이라는 데 있는 샘플을 뽑았어요. 총 5개의 이제 악성 코드 예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트링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 데는 바탕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탕화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파일명을 보고 스트링스 하고 뭐 랩 01 다시 01.exe 이렇게 쳐도 네, 안 돼요. 파일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스트링을 여기로 카피하든지 악성 코드를 스트링의 같은 폴더에 넣으면 네, 이런 명령어를 쓰셔도 돼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네, 스트링스라고 똑같이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해당하는 파일에 가셔서 네, 요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져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풀 네임으로 얘가 뜹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치시면 네, 스트링 분석이 완료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랩 01-01.exe를 한번 보니까 얘는 파일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P뷰어만 해도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뭐 별로 몇 줄 안 나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얘도 보니까 파일의 시작 얘는 네, 심지어 얘는 네, MG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오네요. 아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충 보니까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mode라는 거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쭉쭉쭉쭉 나오고 밑으로 가면 네, 요런 API 함수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DLL도 몇 개 나오네요. 네, 그리고 네, 뭔가 문구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게 악성 코드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아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는 일종의 그 악성 코드 탐지 엔진들 뭐 V3라든지 알약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식간에 분석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런 악성 코드로 판별한다. 이제 이런 식의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스트링스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패킹 난독화의 방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악성 코드를 분석을 이렇게 스트링 같은 걸로 하면 너무 쉽게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제작자가 나는 악성 코드야, 나는 어나니모스야, 이런 식 아나니머스야,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너무 잘 잡히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코드를 한번 난독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제 압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킹이나 난독화라는 것 자체는 악성 코드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문자열이 한번 깨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hacker라는 문자열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해커가 이제 막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이걸 난독화를 시키면 I'm hacker가 뭐 I'm 뭐 H 이렇게 바뀌거나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악성 코드여도 난독화를 시키면 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본은 잡히는데 난독화 시킨 건 악성 코드 탐지 엔진이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해커들이 이제 난이도 높게 이제 패킹이나 난독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oad library라든지 get process address 같은 함수들이 좀 해킹할 때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그런 것들도 난독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킹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본 프로그램이 있겠죠. 원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패킹을 하면 앞뒤로 이제 한번 포장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 주소도 바뀌어요.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패킹에 관련된 걸 나중에 또 메모리상에 올라갈 때는 풀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래퍼 프로그램이라는 게 붙고 원본 프로그램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아져요. 이게 래퍼 프로그램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킹된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정적 분석을 하면 내용이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메모리상에 올라가면 또 실행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패킹이 된 거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패킹이 되는 걸 확인하는 탐지용 프로그램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ID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PID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자, 정상적인 파일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뭐 6.0에서 컴파일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EP 섹션이라는 게 뭐였죠? 우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죠. 보통 시작 지점은 반드시 점 텍스트,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 있는 영역인 텍스트 섹션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패킹이 안 된 거예요. 패킹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EP 섹션 값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컴파일러 이름이 아니라 뭔가 FSG 1.0 뭔가 이상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패커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패킹이 됐다라는 걸로. 이게 이제 알려진 패커 중에 하나인데요. FSG 패커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알려진 패커는 UPX라는 패커가 있습니다. 자, UPX라는 패커는 잘 알려진 패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CMD 모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CMD 명령으로 하는 CUI에서 동작이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UPX 하시고 한 칸 띄고 여러분이 패킹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정상 프로그램이겠죠? 네, 패킹이 안 된 프로그램.exe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패킹 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패킹을 풀 때, 언패킹 할 때입니다. 팩트 프로그램을 풀 때 디프레스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패킹할 때는 그냥 옵션 없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UPX를 다운을 받아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패킹해 보고 PID를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요. 패킹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난독화가 돼서 분석이 어려운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D는 요 위에 URL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UPX는 여기 GitHub에서 다운이 됩니다. 다운 받아주시고요. 각각 압축 풀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ID는 설치하고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UPX는 편의상 저희 악성 코드 샘플 챕터 언더바 1L 폴더에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랩 01-01.exe 파일이 있어요.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ID에 여기 열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냥 드래그 앤 드롭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랩 01-01.exe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비주얼 C++ 6.0 버전으로 컴파일된 거 확인 가능하고요. EP 섹션은 점 텍스트로 제대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서브 시스템 윈32 콘솔. 예, 이거는 윈32, 32비트라는 것도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패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UPX도 CMD 모드에서 동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폴더에 있는 게 작업하기가 쉬워서 제가 여기다가 우선 카피를 했고요. 자,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CMD라고 적어주시면 네, CMD 창이 뜰 거예요. 네, CMD 창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DIR을 쳐서 제대로 위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기본 패킹하는 방법은 UPX 한 칸 띄고 랩 01-01.exe 해주시면 되죠.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별표가 나면서 패킹이 된 거예요. 랩 01-01.exe 파일을 네, 패킹을 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메시지를 끝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첫 단계에서 100%,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이고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 원본 사이즈 대비 25% 정도 이제 줄어들었네요. PE 파일이고 윈30이고 하나가 패킹이 됐다라는 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PID에서 열어보면 되겠죠? 자, 요겁니다. 요게 지금 바뀐 파일이에요. 그냥 오버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올려주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비주얼 C++ 나왔죠? 그게 안 나와요. 예. 이렇게 nothing found asterisk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P 섹션이 UPX, 그러니까 처음이 점 텍스트가 아니라 뭘로 나와요? UPX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랩 01-01.exe는 네, 요거는 지금 패킹이 돼서 새로 파일이 구조화가 됐고요. 이 중에 위에서 이 UPX를 읽어주는 뭔가 패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실제 바이너리가 여기서부터 있는데 여기 점 텍스트 섹션에 있는 정보가 UPX1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패킹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패킹을 푸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패킹도 풀어봐야겠죠? 풀어서 또 제대로 되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패킹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을 보시고요. 지금 또 패킹이 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보시면 랩 01-01.exe 네, 요것만 보시면 네, 조금 날짜가 또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죠. 예, 약간의 패킹을 통해서 뭔가 변조가 됐어요. 예, 2021년은 아니지만 뭔가 2012년도로 세팅이 됐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하면 UPX하고 -D 명령을 쳐주시고 랩 01-01.exe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언패킹 되면서 네, 다시 복구가 된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요걸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패킹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아마 이제 스트링에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스트링에까지 넣어보시면 이제 아까 원본처럼 안 보일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태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언패킹 명령어 있죠? 네, 언패킹 명령어를 통해서 풀어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패킹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P 파일에 대한 뭔가 소중함이 이제 막 느껴질 거예요. 소중함이라기보다는 익숙함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EXE라는 말은 안 할 거고요. 아마 이제 P 파일이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PE 파일 포맷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윈도우 시스템의 실행 파일 포맷을 총칭하는 말이었죠. 포터블 익스큐터블의 약자였고요. 주로 EXE, 그 다음에 DLL,
이런 거를 주로 포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PE 파일의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헤더 정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함이 많았었죠. 뭐 코드의 실행 시점이라든지 이게 도수용인지 윈도우용인지 엔트리 포인트가 어딘지 컴파일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실제 실행 코드의 영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드에 관한 정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뒤쪽으로 가면 라이브러리 함수를 뭘 쓰는지 DLL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어떻게 엔트리 포인트나 이미지 베이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PE 파일에 또 하나 추가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브러리와 함수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까 우리 메시지 박스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일일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점을 다 찍어서 네모 상자를 만들고 버튼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메시지 상자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거를 윈도우에서 API 라이브러리를 그냥 제공을 해요. 그러면 C 언어든 뭐 코틀린이든 뭐 C샵이든 뭐 C++이든 그 API를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가 개발자들에게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API 함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DLL들도 적용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뭐 API 함수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임포트, 소위 말해서 가져와서 쓰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 PE 파일의 정보를 보게 되면 임포트된 함수의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 상에서 사용이 되는 일반적인 함수들을 이제 내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쓰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정적, 런타임, 동적 링크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스태틱 링크, 그 다음에 런타임 링크, 다이나믹 링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스태틱 링크는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를 그냥 아예 다 PE 파일에 넣어서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인클루드 해서 아예 쓰는 겁니다. 런타임 같은 경우는 실행할 때만 써요. 실행할 때 이제 동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DLL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이나믹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혹시 이제 링크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면 그때는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종류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개의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PE 파일 헤더에 로드되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이제 함수 이름이 딱 박혀 있기라기보다는 함수들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 참조에 대한 정보들을 헤더 파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E 파일 쭉 보면 이렇게 맨 뒷부분으로 가면은 섹션 중에서 뭐 데이터 섹션도 있고 RSRC 섹션도 있고 많았잖아요. 그 데이터 섹션 같은 데 보면은 뭐 외부에서 쓰는 뭐 링크라든지 라이브러리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뭐 URL 다운로드 투 파일이라는 API 명령어가 있다, 함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인터넷에 뭔가 연결해서 다운로드하고 저장을 해라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PE 뷰어로 봤을 때는 아까 스트링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자열만 나열돼서 참 보기가 안 좋은데 요것만 잘 보여주는 또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펜던시 월커라고 하는 유틸리티예요. 여기 주소로 다운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저희가 이제 실습 예제 같은 거를 링크를 이제 파일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해당 파일이 어떤 DLL들, 윈도우 DLL을 참조하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I는 임포트 정보예요. E는 엑스포트 정보입니다. 이제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외부에서 뭘 가져다 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요 lab 01-01.exe 파일이라는 거는 close hand, copy file A, create file A, create file mapping A, find close라는 API 함수를 얘가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랩 01-01.exe 소스 코드도 없고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API 함수를 보니까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뭔가 파일을 카피하고 생성하고 매핑하고 뭐 이러는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 이 API 함수 썼으니까. 만약에 여기 메시지 박스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울 확률이 있는 거죠. 뭐 가져오기만 하고 안 띄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적 분석일지라고 해도 이 파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걸 다 시그니처라고 불러요. 이런 시그니처만 보고도 얘의 행동이나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추측에 기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실제 실행하는 동적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임포트 함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떤 DLL을 참고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뭐 커널 32 DLL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EXE,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모든 파일들이 거의 다 DLL을 참조합니다. 이게 커널 32 DLL이 실행에 관련된 환경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MSV, CRT, DLL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DLL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MSV CRT DLL 같은 경우는 비주얼 C++ 4.2부터 보통 6.0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런타임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요런 DLL이 참조한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주얼 C++로 작성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그 개인이나 또는 이제 상업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이 작성했다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개의 DLL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DLL 이름에 대한 역할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커널 32 DLL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든지 파일,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접근 등 조작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DLL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DLL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EXE가 다 참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DWAPI 32가 있는데 요거 이제 서비스 관리자예요. 서비스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가 주로 많겠죠. 그다음에 이 레지스트리, 윈도우 핵심 컴포넌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추측하는 프로그램 또는 어떤 우리가 관심 가는 프로그램이 서비스에 관련된 걸 하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ADWAPI 32를 임포트를 하고 있다. 참조하고 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저 32 DLL은 일반 UI에 관련된 거예요. 뭔가 그래픽 UI가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얘를 참조하고 있고요. G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NTDLL. 요것도 이제 윈도우 커널에 관련된 거. 이것도 약간 시스템의 중요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특정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윈속 30이나 WS 요거예요. 요거는 네트워크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해커들이 백도어나 CNC 서버를 많이 쓰죠. 네, 그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DLL들입니다. 그 다음에 I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그 FTP나 HTTP, NTP처럼 상위 수준의 프로토콜 있죠? 네, 그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통신을 쓰는 게 맞다. 그러면 뭐 이거 DLL 쓴다고 의심할 게 없지만 이거는 보니까 약간 로컬에서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얘를 림포트를 하고 있어요? 또는 얘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임포트 함수의 경우는 이제 P 파일 헤더에 실행되는 파일에 특정 함수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실행에 이제 같이 쓰이는 거죠. 익스포트 함수는 네, P 파일의 익스포트 함수 정보에 포함이 되고요. DLL이 많이 기술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그 디펜더시 월커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데요. 이게 그 윈도우즈 최신 버전에서는 잘 로딩이 안 됩니다. 파일 구조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XP 가상머신에서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처음에 하기로 했던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테스트 있죠? 네, 거기에서 또 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확인하는 걸로 해서 디펜더시 월커는 따로 실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 그 바이러스 토탈을 아직 실습을 안 했죠? 네,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실습하고 네,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서버에 다양한 백신 엔진들 또는 백신 그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아주 빨리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그 정적 분석이긴 하지만 얘도 결국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서 동적 분석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로컬 PC에서만 실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서는 다 실행을 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정보만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만 봐도 웬만한 동적 분석 비슷하게 가는 것까지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악성 코드 샘플로 사용하고 있는 랩 01-01.exe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일도 검색이 되고 URL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다 넣어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랩 01-01.exe를 드래그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디텍션이라는 탭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70개, 그러니까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가 70개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 중에 44개가 악성 코드로 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디텍션 정보에 보이는 게 실제 알려진 엔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에이베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기 뭐 맥카피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파이어라이나 또는 카스퍼스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또 회사가 있죠. 안넷 V3도 여기서 나옵니다. 안넷 V3는 탐지는 못했네요. 근데 이거는 완전 악성은 아니어서 뭐 굳이 탐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 책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 훨씬 더 탐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70개의 다양한 엔진을 돌렸을 때 얘가 탐지가 된 거고, 추가적인 정보는 이 탐지된 악성 코드의 네이밍 규칙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멜리시어스나 메르어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뭐 트로이잔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약간 트로이잔 형태로 동작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백도어라든지 이렇게 단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면 약간 그런 특성을 이 엔진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트로이잔 형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 탭스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 파일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MD5나 SH-SHA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베이지 프로퍼티에 이 파일에 대한 MD5 값, SHA 값 등이 여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파일에 대한 고유한 ID 정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악성 코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름을 리네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이 바뀌더라도 요 MD5 값만 보면 원본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할 때 쓰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 타입은 윈도우 32비트 버전이라는 얘기고 P 파일 32비트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윈도우 64에서도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주얼 C++ 컴파일러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윈32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익스큐터블 되고 아마 패커 정보로 봤을 때 PID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 써봤던 거 있죠? 그 정보도 나와요. 뭐라고요? 마이크로 비주얼 C++ 해서 나온다. 우리 아까 P에서 봤던 거였죠? PID에서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 다 나오는데 굳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일반 유저들이 쓰는 거고 우리는 분석자니까요. 좀 개별적인 툴들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가 이거를 정보를 레포트를 해주지만 또 유료가 되거나 또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법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히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파일의 생성 날짜가 2010년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2010년이고 파일의 생성 날짜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서브미션 된 거는 2012년. 그 다음에 라스트 서브미션 2015년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분석. 이거는 뭐냐면 사이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MD5 값을 보고 이거가 언제 처음 크리에이션 돼서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서브미션 되고 최근에 서브미션 그 다음에 마지막 분석 이런 일자들을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있죠? 이게 얼마만큼 내 샘플이 새로운 샘플이냐, 한번 올라왔던 샘플이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파일명이 대체적으로 랩 01-01.exe인데 어떤 경우는 언더바 un이나 또는 디프레시드라는 파일로도 올라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PE에 관련된 정보예요. 헤더 정보를 보니까 타겟 머신은 인텔 386 버전에서 하는 거고요. 컴파일 날짜, 타임 스탬프는 2010년 12월 19일이다 나와 있죠. 엔트리 포인트 값은 총 6176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의 개수는 3개다라는 게 있습니다. 3개니까 여기 점 텍스트, 점 r데이터, 점 데이터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버추얼 어드레스, 버추얼 사이즈, 로 사이즈, 그 다음에 뭐 MD5 값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트하는 정보, 커널 32 DLL, MSV, CRT DLL. 이게 뭘까요? 이 정보가 아까 우리가 못했던 디펜던시 월커 있죠? 네, 월커 그 소프트웨어에 나오는 정보랑 동일한 정보가 나옵니다. 요거를 직접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여기 보면 임포트하는 파일의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둘 다. 그래서 보시면 임포트하는 파일이 뭐 map view of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unmap view of 파일, 그 다음에 find first file, find next file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보고 이게 뭔가 맵이면은 약간 인터넷에 쓰는 것 같죠? unmap도 인터넷을 뭔가 해지하는 건가? 네, find first file 뭐 첫 파일을 찾나? 카피하나? 생성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MSV CRT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라고 했죠. 멜록을 쓰네요. 네, 메모리 얼로케이션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엑시트 모듈도 쓴다. 이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behavior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주로 동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잠깐 보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파일의 오퍼랜드, 실제 참조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뭐 DLL들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이제 레지스트리 값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런타임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만 잘 활용하셔도 웬만한 악성 코드 분석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약간 무슨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거나 해서 조금 급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막 가상머신 올려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파일 리뷰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개의 사이트와 툴을 봤죠. 지금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PID도 봤고 패킹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MD5도 해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툴을 해봤는데 저희 그 강의록에 보시면 그 제가 실습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스템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결과가 저랑 동일하게 나오는지 조금 다르게 나오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발견한 게 있는지를 한번 레포트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의하실 거는 바이러스 토탈을 맨 나중에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기초 종적 분석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